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IQ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덴버 선별 검사, 베일리 영유아 검사, 웩슬러 검사가 있고, 웩슬러 검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아 지능 검사, 아동 지능 검사, 그리고 성인에 사용하는 성인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는 만 36개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아동이 성장하면 내용만 조금 바뀔 뿐 기본적인 평가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만 36개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인 지능 검사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IQ 검사라고 시행했던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가 아닙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이 1대1로 검사하는 개인 지능 검사이고, 평가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동이 영재인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15가지의 소검사를 통해서 IQ를 추정하는 검사입니다. 토막 잡기, 상시, 행렬추리에서 이해, 수용, 어휘, 그림 명명까지 15가지이고, 이것의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막 잡기는 이와 같은 모양을 보고 동일하게 토막을 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습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아동의 시지각 공간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렬추리, 매트릭스 리즈닝인데, 위에 그림을 보고 아래에 들어와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오렌지 자전거가 있었고 오른쪽에 연두색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연두색 자전거가 맞습니다. 꽃을 꽂아주는 화병이 있고 우체통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행렬추리도 기존의 학습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유동 지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어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각각의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코끼리, 개구리, 두기, 랍스터 등을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휘는 학습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형, 같은 모양을 찾는 것입니다. 사탕을 보고 이것을 찾아야 되고,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과자를 보고 동일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 검사는 36개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지능을 검사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15개의 소검사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만 4세 이전의 아동들은 7개의 소검사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4세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15개의 소검사를 모두 시행하고, 검사 썼던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기본 지표 척도와 전체 IQ가 제공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 검사를 한 것인데, 이 아동은 전체 지능이 75로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기본 지표가 제공되는데,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말로 설명하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이해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요령껏 표현해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간 정보 처리입니다. 이와 같이 시지각 공간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공간 정보 처리력은 글씨를 배우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 안에 놓여 있는 점과 선을 구성되어 있는 글씨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본인이 처해 있는 새로운 환경을 금세 이해하고 방향이나 길 등을 적절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간 정보 처리 능력은 길이, 거리 감각 등에도 영향을 주고, 수학에서 기하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광범위하게는 본인이 생활하는 방이나 공간들을 잘 정리하고 배열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또입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동 추리입니다. 사과는 애플이기 때문에 A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양이는 캣이니까 C라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볼은 E로서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능을 유동 지능과 결정형 지능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이론이 있습니다. 유동 지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쉽게 이해하고 환경에 순발력 있게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유동 지능은 학습이나 경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지능의 한 부분이고, 결정형 지능은 독서를 한다든지 학습 등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결정형 지능은 학습이나 독서 등에 많이 노출이 되면 결정형 지능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 추리 능력은 유동 지능을 보는 것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해가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유동 추론이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수학이나 글쓰기 등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갖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기능 워킹 메모리 인덱스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운동화 끈을 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신발끈을 매는 방법을 잘 관찰하고 이것을 기억해서 본인도 신발끈을 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 기억은 언어적,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입니다. 이 아동은 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각각의 칸에 정확하게 빨리 넣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처리 속도라는 것은 시각적인 정보를 스캔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작업을 완료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지능검사를 받았을 때 오늘 했을 때와 내일 했을 때 지능검사가 다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변이는 너와 나의 변이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지능지수는 개개인의 인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 도구입니다. 이 검사를 보시면 5세 2개월 된 아동이었는데 전체 지능이 145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IQ 중에 가장 높은 IQ였습니다. 영재에 해당하는 아동이고 5가지의 프라이머리 인덱스 모두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이 전체 지능이 145인 영재 아동이고 이 아동은 전체 지능이 53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전체 지능 87, 이 아동은 전체 지능 84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IQ 85에서 115 사이에 68%의 아동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IQ 70에서 130 안에 대부분의 아동이 포함이 돼서 95%의 아동이 IQ 70에서 130 사이에 속하게 됩니다. 70 미만이면 매우 낮은 것이고 지적장애에 해당할 수 있고 70에서 85 사이를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IQ가 130이 넘으면 매우 우수한 아동입니다. 지능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표준검사이고 웩슬러 지능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입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비네 검사나 레이븐 검사 등이 있는데 각각이 표준편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IQ가 150이 넘는다고 하면 그 아동의 IQ가 정말로 150이 넘는다고 할 수도 있고 영재들의 모임인 멘사에서는 IQ를 레이븐 검사로 하는데 레이븐 검사는 표준편차가 24이므로 레이븐 검사로 IQ가 156인 것은 웩슬러 지능검사의 IQ 145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온도이지만 섭씨 23도와 화씨 74도는 결국은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IQ가 150이 넘는다고 하면 정말로 150이 넘는 영재일 수도 있고 레이븐 검사 등의 표준편차가 24인 검사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기능검사법, 특히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